안녕하세요. 5월 16일 16일화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회사채 한도 동결, 인공지능 규제 및 대중적인 상황과 관련된 이번 주 행사입니다. 회사채 한도 상승에 대한 협상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미기업이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공화민주당 위원들이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공화당의 기업 친화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기업들로부터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요구하여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주식전쟁 등의 행동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가 긴장하게 되었다. 이제 공화당은 새롭게 만든 문화적 후퇴에 대한 암묵적 규범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수의 공화당 지도부들은 이러한 행동이 2024년 대선에서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다음은 채무 한도에 대한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의 대졸수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임시지원, 계획과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규 허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협상의 진전이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지방정부가 채무한도 초과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뉴스입니다. 연방예산국에 따르면 이 같은 위기는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 상승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무 한도에 대한 뉴스입니다. 2023년 대립사태와 2011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현재 시장과 이제 걱정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번 일로 인해 실제 엄청난 경제 노출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2011년 대립사태와는 다르게 채무 한도를 규정하는 국가의 행사에서 생기는 이슈가 더 많아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폭락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4%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소보다 낮은 36%로 조사됐습니다. 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유는 단순하게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수준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무 한도 협상에 대한 뉴스입니다. 대통령과 의장 간 회담은 합의점 없이 끝나고 있지만 양측 대통령 담당자들의 회담에서 지난주에는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법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과 연방예산 지출 한도 제한이 합의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측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모든 요소가 합의점 자리를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되며 각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금요일 자 백악관과 의회당 지도자들의 미팅 연기 공지입니다. 미국 국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연기 발표가 뉴욕 증시 등 글로벌 시장의 불안 증폭에 연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채 평가 강등 가능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2011년 이후에도 미국의 총 연방 부채가 65%에서 95%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보험과 사회보장이 수급에 들어갈 기회인 10년 후에는 미국의 총 연방 부채가 GDP 대비 13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평가 강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무 한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4번째 개정 안건을 활용하는 논의에 대한 뉴스입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 인용되는 최고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이러한 위기가 존재할 경우 시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불확실성에 빠지며 경제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채무 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